최근 프로풋볼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장미인애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에 앞서 류시원, 심영래 등 많은 스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항소하는 스타들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연예계에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선 스타들, 그들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대응 방법은 항소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명의 여배우들. 항소를 포기한 박시연, 이승연과 달리 항소장 제출기일 마지막 날이었던 2일, 배우 장미인애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미인애의 변호인은 장미인애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독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장미인애 씨는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불응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중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의 이유로 항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시연 씨나 이승현 씨는 항소를 포기한 것과는 다른 입장이죠. 지난 1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장미인애. 그동안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5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를 포함해 지난 6년간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을 410여 회를 투약했다며 미용을 위한 시술의 빈도가 잦은 연예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장미인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55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요. 장미인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것입니다. 항소란 민형사소송에서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이 되는데 무죄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형량이 부당히 많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들이 원심에 불복해 항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정에 가서 이제 항소를 하는 것은요, 과거와는 달리 단순하게 그런 대중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어떤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연예인 관련 송사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수 나훈아는 부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세 번째 이혼을 피하게 됐습니다. 지난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한 부인 정씨. 자녀 교육 문제로 1993년부터 서로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해왔는데요. 지난 2011년 부인 정씨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생활비도 주지 않고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고, 하지만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지난 9월에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지만 장기간 여행 중에도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는 등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이들의 법정 공방은 약 2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지난 9월이죠. 재판부가 정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정 씨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심영래 감독.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심영래 감독은 항소심 최종 공판에서 재기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는데요. 제가 어떤 빨리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기해서 어떤 꼭 성공해서 그 빠른 시일 안에 직원들 임금을 갚아야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1,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실질적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방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우 류시연은 아내를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서 류시연의 말에 피해자 목소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울먹이는 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폭행이 있었을 거라 추정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요. 류시연은 선고 공판 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솔직히 좀 너무 많이 힘들고 지친데요. 그래도 뭐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지난 9월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고영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1심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원심 판결보다는 다소 형을 줄여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를 통해 1심이 번복, 무죄 판결을 받은 스타도 있는데요. 2005년에는 개그맨 권영찬이 강간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번복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때 방송 은퇴 위기까지 몰렸던 권영찬. 2년여간의 긴 싸움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요즘은 한 달에 10여 개의 강의를 하며 스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종 사건 사고로 법정에 서는 스타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할 경우 대부분의 스타들은 항소를 통해 억울함을 주장하는데요. 저는 과거와는 달리 연예인들도 충분히 이제 인권이라든가 자기 권리의 문제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스타들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대중들은 사건을 바라보는 신중한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